1장. 몰락한 세가의 불씨. 옛 중원에는 검술로 천하를 호령했던 5대세가 중 하나, 청무세가가 있었다. 하지만 100년 전 갑작스러운 멸문지화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마지막 핏줄인 진무연은 변방의 작은 마을에서 조부 진원대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조부는 무연에게 가문의 비밀과 무공을 숨겼으나 그의 비범한 기질은 감출 수 없었다. 조부가 병세가 위독해지자 진원대는 무연에게 청무세가의 몰락과 자신이 그 후예임을 고백했다. 가문은 어떤 세력의 음모로 멸문당했으며 그 원인은 가문의 보물인 천검지서에 있었다는 것이다. 조부는 무연에게 천검지서의 일부가 담긴 낡은 목함을 건네며 이 힘을 봉인하거나 복수에 사용하거나는 무연의 선택에 달렸다고 유언했다. 조부의 죽음 후 무연은 목함 속 낡은 비단 두루마리, 천검지서 발도편과 심검편을 발견했다. 난해한 내용이었지만 그의 잠재된 능력을 일깨웠다. 무연은 고뇌 끝에 복수를 결심하고 천검지서의 힘을 익혀 가문의 멸문 배후를 밝히기로 맹세했다. 낡은 쇠검 한 자루를 챙겨 그는 미지의 강호 세계로 발을 내디뎠다. 2장. 강호의 시련과 성장. 강호는 무연의 상상보다 훨씬 혹독하고 냉혹한 곳이었다. 힘없는 자는 억압당했고 정의는 희미했다. 무연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강호의 소문을 통해 정보를 얻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마교, 사파, 그리고 5대세가들의 복잡한 관계와 세력 다툼 속에서 청무세가 멸문의 배후를 찾으려 애썼다. 무연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천검지서 발도편과 심검편 수련에 매진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닌 내면을 다스리고 자연의 이치를 검에 담는 심오한 무공이었다. 그의 낡은 쇠검은 평범했지만 천검지서의 힘이 더해지자 섬광처럼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였다. 강호에서의 작은 분쟁에서 우연히 힘없는 백성을 돕게 되면서 그의 무공은 실전을 통해 빠르게 발전했다. 그의 검술은 점차 강호의 그림자 검객으로 희미하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뿐만 아니라 강호의 혼란 속에서 힘없는 자들을 돕는 것이 청무세가 후예로서의 책임임을 깨달았다. 3장. 흩어진 천검지서를 찾아서. 천검지서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무연은 나머지 부분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 강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던 중 그는 만권루라는 비밀 서고의 존재와 그 주인이 청무세가와 인연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 만권루 주인을 만난 무연은 자신이 청무세가의 후예임을 증명하고 가문의 멸문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만권루 주인은 무연에게 천검지서가 가문의 멸문에 대비해 여러 곳에 나뉘어 숨겨졌다는 진실과 함께 다음 천검지서, 보법편이 5대세가 중 가장 폐쇄적인 남궁세가 비밀 서고에 숨겨져 있다는 단서를 주었다. 무연은 목숨을 걸고 남궁세가에 잠입하여 보법편을 얻었다. 보법편은 바람처럼 움직이고 공간을 장악하는 심오한 몸놀림의 이치를 담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무연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해졌다. 보법편의 마지막에는 다음 천검지서를 가리키는 단서가 있었다. 단서를 따라 중원 서쪽의 험준한 풍온산맥에 도착한 무연은 그곳의 수호자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청무세가의 조력자였으며 천검지서 의지편을 담고 있는 심검을 지키고 있었다. 노인은 무연에게 진정한 검의 의지를 보여야 심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연은 가문의 복수와 정의 실현을 향한 굳은 의지로 심검을 얻었고 그의 검은 물리적인 형태를 넘어 의지로 구현되는 무형의 검이 되었다. 노인은 마교와 사파 특정 세력이 연합하여 청무세가를 멸문시켰다는 단서와 함께 다음 장소 단서를 주었다. 연마산맥의 뜨거운 발원지에서 무연은 천검지서 염검편을 얻어 불꽃의 힘을 다루게 되었고 중원 북방의 혹독한 빙하지대에서 천검지서 빈검편을 얻어 얼음의 힘과 통찰력을 지니게 되었다. 각 장소를 지키던 이들은 무연에게
청무새가 멸문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의 단서들을 주었다. 단순히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가문 내부의 어둠과 불신 때문에 멸문당했다는 암시였다. 마교와 사파 연합은 가문의 약점을 파고들어 멸문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사장. 허상과 진실의 경계. 천검지서의 힘을 익히고 가문의 내부 배신에 대한 단서를 얻은 무연은 혼란스러웠지만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다음 단서는 중원 서남쪽의 환영의 숲으로 이끌었고 무연은 그곳에서 천검지서 환영편을 얻었다. 환영편은 허상을 꿰뚫어보고 심리를 다루는 능력으로 이를 통해 무연은 가문 내부의 어둠의 실체, 즉 일부 핵심 인물들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 마교와 사파,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가문을 배신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복수 대상이 가문의 배신자들까지 포함하게 되자 무연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의 적은 마교와 사파 연합의 수뇌부뿐만 아니라 가문의 피를 나눈 배신자들이었다. 환영편은 생과 사의 경계에서 영원한 침묵 속의 울림을 들으리 라는 마지막 단서를 가리켰고 무연은 그곳이 수많은 원혼이 잠든 북동쪽의 만혼곡임을 직감했다. 5장. 만혼곡의 최종 대결. 만혼곡에 도착한 무연은 죽음의 기운과 원혼들의 울림 속에서 석비 하나를 발견했다. 석비에는 청무새가 멸문 직전 가문의 배신자들이 마교와 사파 연합의 수뇌부와 이곳 만혼곡에서 밀약을 맺었다는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영원한 침묵 속의 울림은 바로 이 잊혀진 밀약의 증거였던 것이다. 석비에는 또한 천검지서의 완전체인 천검이 석비 아래 봉인되어 있으며 생과 사의 기운을 모두 다루는 자만이 해방시킬 수 있다는 기록이 있었다. 무연은 천검지서 6장의 힘을 모두 익혀 생과 사의 기운을 다룰 수 있었다. 그가 천검을 해방시키려 땅속에 검을 끌어올리는 순간 만혼곡 입구에서 강력한 기운들이 나타났다. 마교의 수장 마존, 사파 연합의 우두머리 혈영귀, 그리고 가문의 배신자 수괴 진광이었다. 그들은 무연히 이곳으로 올 것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며 만혼곡의 비밀과 천검을 노리고 있었다. 마존, 혈영귀, 진광세 악당은 압도적인 힘으로 무연을 공격했다. 하지만 무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몸 안에서 천검지서 6장의 힘이 폭발하며 땅속에서 천검이 솟아올랐다. 무연이 천검을 쥐자 천검지서의 모든 힘이 천검과 하나가 되어 그의 의지대로 움직였다. 그의 심검은 이제 천검으로 구현되어 빛과 어둠, 불꽃과 얼음, 생과 사의 기운을 모두 다루며 새 악당의 맹공을 막아냈다. 무연은 천검지서의 궁극초식 천이일검을 사용했다. 하늘의 뜻을 담은 이 검은 마존의 마기를 정화시키고 혈영귀의 잔혹한 힘을 꺾었으며 진광의 배신과 어리석음을 심판했다. 압도적인 힘 앞에 마존, 혈영귀, 진광은 차례로 쓰러졌다. 3명의 최고수가 쓰러지자 만혼곡의 사악한 기운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다. 마교와 사파의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중원 무림은 평화를 되찾았다. 6장. 검을 내려놓다. 무연은 복수를 완수하고 가문의 원한을 갚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남았다. 사라져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천검은 마존과 같은 사악함을 봉인하는데 힘을 소진하며 무연의 손에서 빛을 잃어갔다. 천검지서의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닌 수호에 있음을 깨달은 무연은 만혼곡 석비 앞에 천검이 사라진 자리에 자신의 심검을 내려놓았다. 강호는 무연을 영웅으로 추앙했지만 그는 명예에 관심이 없었다.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직감한 그는 조용히 강호를 떠났다. 그의 마지막 행방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강호에는 청무새가의 마지막 후에 무연에 대한 전설이 영원히 회자되었다. 복수심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강호의 평화를 가져온 위대한 이야기가 되어 세대를 거쳐 전해졌다. 만혼곡의 석비 아래 무연이 남겨둔 심검은 희미한 빛을 내뿜으며 강호의 평화를 조용히 수호하는 듯 했다.